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많은 분들이 썸머를 준비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주변에서 비싼 썸머 캠프, 좋은 썸머 캠프를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가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조급하게 썸머 캠프를 선택하다 보면 적게는 3,000불에서 10,000불까지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썸머 캠프 꼭 가야 할까요? 왜 가야 할까요? 가면 어딜 가야 할까요?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오늘 이 영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썸머를 일단 생각해보시면 뭐 6월에서 8월 뭐 한 3개월 정도 되죠? 그 3개월이 거의 4년이죠? 9학년 올라갈 때부터 10학년 올라갈 때 11학년, 12학년 이렇게 4년인데 12개월이면 뭐예요 여러분?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 입장으로서는. 그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자기 여름을 잘 이용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하자면 썸머 캠프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봉사를 계속 꾸준히 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 사업을 위해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트타임 잡을 할 수도 있고 그저 여름 동안 SAT 공부만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의미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 경험으로서 제가 무엇을 배웠고 이게 어떻게 제 관점에 영향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스토리를 내는 거예요. 특히 여름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MIT는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직접 나열하라고 적혀 있고요. 원서에 어떤 대학들은 서머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짧게 쓰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나의 경험에 되게 significant하게 영향을 준 액티비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활동 중에 서머 프로그램은 그 많은 활동 중 하나일 뿐이에요. 꼭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주변에 서머 캠프를 보내니까 제 아이도 보내야 하는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이상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머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보내느냐에 관해서는 일단 서머 프로그램이 주는 베네핏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의 전공에 관련된 분야에 더 많은 깊은 지식이나 경험을 쌓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서머 캠프를 자기 전공 관련된 캠프를 가야 하니까요. 그 캠프 안에서는 배우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오는 학생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고 이과 쪽 학생들은 랩 워크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자기 전공 분야에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특히 의대나 이런 메디컬 스쿨을 가고 싶어하는 프리메드 학생들은 호스피털에서 volunteer를 여름 동안 더 엄청 뭐 한 4시간, 8시간씩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썸머 캠프, CDC,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이라는 데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썸머 캠프를 가느냐, 정말로 경쟁률이 높은 썸머 캠프들은 예를 들면 RSI, SSP, TAF, Stanford Summer Humanities Institute 이런 식으로 많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로 유명한 교수진 분들이 티칭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탑티어 학생들만 뽑아서 좋은 교육 환경과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고 이게 대학 입시랑 거의 비슷하게 저는 정말 프리-애플리케이션 시즌이라고 할 만큼 매해 학생들이 이렇게 경쟁률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면서 essay, transcript, letters of recommendation, SAT score 이런 걸 다 보내서 프리-입시 시즌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들을 들어가면 대학들이 이 친구가 이미 인정을 받았구나, 이미 입증된 친구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서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경쟁률 있고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합격률이 낮죠. 합격률을 어떻게 아느냐, 많은 프로그램들은 그냥 적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원서에 우리는 1년에 딱 요만큼만 뽑는다, 뭐 100명 이하, 50명 이하, 10명 이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자리가 적으니까 무료인 경우가 많고 어떤 데는 인턴십 같이 스타이펜드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3번, 많은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들은 길어요. 예를 들면 보통 한 3주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엄청 빽빽하게 하루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수업하고 디스커션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뭐하고 되게 뭐가 많아요. 그래서 엄청 바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적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이 맞으면 엄청 경쟁률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거를 좀 watch out 해야 되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때문에 돈을 벌려고 서머 프로그램을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어야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컬리지 프로그램도 모든 대학마다 다 하나씩은 거의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도 대학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지 다른 비즈니스가 그냥 캠퍼스를 빌려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캠퍼스 하나 빌려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대학교가 운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학교가 운영을 해야지 거기에 있는 교수진들이 많이 모여서 티칭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들이 어떤 학생을 보느냐 하면 대학 입시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GPA가 있고요. extracurricular들이 있겠죠. 정말 이 프로그램이나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을 했느냐,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거를 보고요. 참고로 GPA와 SAT, A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공 관련된 관심도 아니면 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도, 이게 이제 extracurricular와 함께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라는 게 인성, 성품 뭐 이런 거죠. 보통 추천서에 이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에세이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게 이미 다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다면 거의 매해 계속 업그레이드 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1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공이에요. 내 전공과 맞는 분야를 선택하셔서 그 프로그램에 가서 더 지식과 경험을 쌓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전공보다 뭐 뮤직이나 아트를 굉장히 잘 한다면 그걸 전공 안 한다고 해도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NYO2 같이 정말로 엄청 컴페티티브한 뮤직 서머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신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academics나 extracurricular character 이런 게 다 있어야 하지만 정말로 내가 준비됐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 점수가 한 1500 이상으로 준비가 돼 있고 GPA도 굉장히 높고 extracurricular도 리더십이나 전공 분야에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들이 있다면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얼마나 경쟁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프로그램 선택권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경쟁률이 별로 아쉽지만 없는 학생들한테는 엄청 경쟁률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가 조금 애매하겠죠. 대학 입시 리스트 짤 때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상향 지원을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으니까 엄청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들 몇 개 지원하고 타겟도 몇 개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한 서너 개에서 많으면 5개까지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전 정말 경쟁률 높은 거 아니면 전 안 갈 거예요 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정말로 학생이 거기 가서 배울 게 있다고 느끼면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는 학생들이 뭐 재정 상황이든 뭐 그냥 가족 환경이든 못 가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꼭 프로그램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그런데 들어가면 보너스 점수를 받는 거지 페널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요,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즘 돈을 많이 써서 홍보하게끔 그런 온라인 검색하면 이거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을 하는 리스트에 살짝씩 끼워넣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캠퍼스를 빌려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너무 자기들이 우리는 경쟁률이 높고 우리 이렇게 잘 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야 하지만 비용이 엄청 비싸다. 이러면 조금 의심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질문들은 그 학교에 있는 썸머 캠프를 가면 그 학교에 들어갈 합격률이 높아지나요? 라는 질문들도 꽤 하세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합격률이 절대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학교 썸머 캠프를 가면 뭐가 좋느냐, 그 학교에 대한 캠퍼스 라이프를 더 알 수 있겠죠? 내가 수업에 들어가면 이런 상황이고 내가 이런 교수진이랑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카페테리아에서 먹을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지낼 수가 있구나 라고 경험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 썸머 캠프를 갈 재정 상황이나 뭐 개인적인 상황이 안 돼요. 아니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하면 어떻게 제가 여름을 의미 있게 지내야 하나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프로그램들이 무료인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의 fee는 있어요. 그 fee를 financial aid를 apply 한다고 해서 받을 확률은 뭐 크지 않고요. 오히려 합격률에 조금 더 영향이 미쳐요. 더 힘들어지죠.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financial aid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든 서머 캠프를 못 가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특히 미국에 사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part-time job입니다. 정말로 그냥 학생 경험치에서도 좋고 대학도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 성숙함을 보이고 아무나 파트타임을 잡을 하면서 시간 관리를 하고 학업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성숙함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트타임 잡은 커스터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돼요. 계속 누굴 가르치고 툴을 하는 거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환경 안에서 얼마나 최대한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하는 과외 활동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내 스토리가 유니크하다면 그것을 충분히 원서에 쓰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학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것은 남들과 커스터머 서비스 많이 접해보는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뭐 타겟, 맥도날드스, Panera Bread, 스타벅스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파트타임 잡을 봤는데요. 저는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학생들이 진짜 어떻게 파트타임 잡을 일주일에 15시간, 10시간씩 하면서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대학들이 똑같이 좋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또 파트타임 잡을 못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로케이션적으로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다른 미국 아닌 지역들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하느냐? 봉사활동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을 계속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는 뭐냐? 조금 더 커뮤니티에 나가서 무엇을 하던 아니면 학교에 있는 클럽이라서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뭘 더 홍보를 하던 뭘 더 만들던 해서 나의 영향력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 학생들은 예를 들면 푸드 백팩을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여름 방학 동안 학생들이 만약에 런치를 못 먹어서 집에서 밥을 먹을 게 별로 없다면 그럼 푸드 인세큐어한 학생들을 위해서 푸드 백팩을 만들어서 여름 동안 꾸준히 캠페인을 진행한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이라고 모든 활동 다 내려놓고 그냥 저는 캠프 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캠프를 못 간다면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 다 못해요 라고 하시면 다른 것도 있어요. 온라인 코스를 듣는 거예요. 이 코스가 Coursera, EDX 이런 서티피켓을 받는 코스들도 있지만 그것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GPA 부스트를 받을 수 있는 코스들이 좋아요. 예를 들면 Accredited Institution, 정말로 그 GPA를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스쿨에서 다른 수업들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AP 수업을 내가 학교 안에서 못 들은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런 서브젝트를 한번 들을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내가 GPA도 부스트를 할 수 있고 내가 여름 동안 꾸준히 학업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코스 외에도 커뮤니티 컬리지, 로컬 컬리지에 가서 수업을 더 듣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 근처에 커뮤니티 컬리지 무조건 있거든요, 여러분. 가셔서 혹시 하이스쿨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는지 보시고 들을 수 있다면 그거를 테이크하면서 조금 더 컬리지 레벨 코스를 듣는 게 경험에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원하시는 컬리지에 이 수업이 그 대학교 가서 크레딧으로 반영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된다고 하시면 보통 돼요. 된다고 하시면 크레딧이 더 쌓아가서 1학년인데 크레딧이 더 많게 시작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커뮤니티 컬리지 가서 너무 잘 배워서 교수님이랑 좋은 교류를 하고 그 교수님이랑 계속 수업을 듣고 심지어 리서치 경험까지 한 학생들도 종종 있어요. 그 다음은 대회, 컴페티션을 더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올해나 내년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학업적인 부분 외에 컬리지 비짓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어하는 컬리지들을 좀 캠퍼스 비짓하는 것도 여름을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대학을 가서 Why this college 에세이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획득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저는 UCLA 캠퍼스를 가는데 UCLA의 로이스 홀 빌딩이 너무 좋았고 이런 역사를 있어서 전 너무 의미 있게 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종종 하는 것이 travel. 여행을 많이들 가시죠. 며칠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여행을 가서 그저 저는 놀았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무엇을 배웠고 이게 내 관점에 어떻게 영향이 끼쳤는지 이런 거를 말씀하셔도 좋아요. 많은 학생들이 에세이에 이렇게 가족과 함께한 여행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쓴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무엇이든 좋은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갈 때는 서머 프로그램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정말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경험을 아이에게 시키고 싶으시다면 보내도 좋습니다. 전공 관련된 프로그램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9학년 때부터 내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고 지식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갈 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첫 썸머라 크게 할 수 있는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정말로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들은 11학년 올라가는 해, 그리고 많은 거의 99%는 12학년 올라갈 때 그 해에 많이 eligible 합니다. 그래서 9학년 때부터 저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 지원하고 싶어요 하시면 정말로 그냥 규칙상 못해요, 여러분. 그냥 나이가 이 정도 돼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말하지만 전공 관련 그리고 학업 이런 것들 조금 더 보태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GPA 부스터 AP 코र्스를 더 듣던가 SAT 공부를 정말로 더 하던가 아니면 여행을 해,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여기 올라가는 시기예요. 이때부터 자기의 학업, 시험 점수, 캐릭터 이런 것들 계속 높여야지 요때 지원하실 때 경쟁률 있는 학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때 어차피 파트타임 점이나 이런 거 잘 못해요. 나이 제한 때문에. 나이들이 보통 한 17살, 18살 이상이어야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인턴십 아니면 봉사활동, 파트타임 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올라가는 해 소수의 엘리지블한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가는 그 해 여름에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시기 12학년 올라갈 때 이때는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 거의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니 뭐 유학생들은 조금 리밋이 어떤 것들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했다시피 파트타임 잡, 뭐 인턴십, 봉사 활동 계속 꾸준히 하고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요 시기가 경쟁률 높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딱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전공 관련에 대한 패션을 더 높이고 학업 관리, 시험 공부, 대회 준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릴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수록 더 시간이 없고 바빠지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썸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에 지원하셨거나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프로그램이든 봉사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썸머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